포스텍 사회문화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는 지역 소멸 극복 및 지역 활성화 등과 같은 사회의 다양한 현상과 문제들을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분석하고 연구함으로써 보다 나은 사회 모습과 미래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살기 좋은 포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추천의 이유입니다. 저희 포스텍 사회문화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는 다양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또 각각의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업들하고의 연구 협력 속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역 활성화의 문제를 은퇴자와 결합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일을 다 하시고 나서 은퇴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시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이제 방안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결과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면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제도적인 보완이나 아니면 민간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문화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그리고 지역 소멸의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이런 문제들은 물론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조금씩 체계적으로 접근하면서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모색하고 연구하는, 그래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수행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는 것만 해볼게요. 132에. 자, 일단 다시 여기까지 다시 갈게요. 좋아요. 호스필 하모니 오케스트라는 2010년에 창단된 오케스트라입니다. 지금은 이제 포항에서 유일한 그 시민 오케스트라로 성장을 해오고 있고요. 모든 분들이 전공자분들도 계시지만 아마추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오케스트라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봉사 활동이 많지만 여러 사람이 모이고 또 여러 악기가 모여서 또 하나의 화음을 낸다는 것이 조금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말로서 하지 못하는 것을 또 음악이라는 것으로 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좀 특별한 동아리가 아닌가 하여 추천하였습니다. 처음에 창단했을 때 그런 소규모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자인 분들 또는 우리와 또 다른 문화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음악으로서 소통할 수 있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까지 참 오래 하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는 오케스트라의 본분인 저희들도 사회공헌 활동에 좀 집중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는 음악회, 그다음에 포항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젊은 연주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음악회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획해서 함께 연주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노는 것을 많이 좋아했고, 놀이가 밥이다, 놀아야 아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교장이 아이들하고 친근하게 놀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이들 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교장 선생님이 완전 삼촌과 조카가 뛰어놀듯이 그런 정겨움도 보였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전국의 모든 교장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주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욕심에 정지열 교장 선생님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앞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은 지구가 깨끗하게 될 때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양이 오염되고 지구가 차츰 위기에 빠져들기 때문에 해양을 보호하고 해양을 배우고 세계와 소통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 ESC 교육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주고 손 놓을까? 중심 잡아. 중심 잡고. 중심 잡고. 딱 주고. 제가 올려. 우와. 우와. 되잖아.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교장실부터 개방을 했습니다. 음악을 틀고 놀고 춤도 추고, 교장실 복도에는 밸런스 보드를 설치해서 아이들과 늘 소통하고 아이들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도와주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이번 3일 문화대상을 수상하시는 박찬홍 박사님은 2006년부터 시작된 국가지정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연구 사업의 총괄 책임자로서 지질, 생태 분야 등 다양한 연구 업적과 홍보를 통해 과학으로 지키는 독도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신 분입니다. 동해연구는 제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들어오면서 처음 자체적인 연구를 시작했었고, 독도는 2005년도 독도 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되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국가 독도 전문연구센터를 지원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고, 독도 종합연구 사업의 책임자로서 독도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해에는 수산자원이 있죠. 그 다음에
석유가스 자원도 있고 심층수 자원도 있고 물류, 바닷길 뭐 이거에 이제 엄청난 중심이 되는 큰 바다고 세계 모든 바다를 축소한 대양 축소판입니다. 동해를 보면 세계 바다가 보이는 겁니다. 이 연구를 하면서 빅데이터라든지 AI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같은 이제 가상 체계 이제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독도에 대한 생생한 그 자료 정보 또 실체의 모습들을 잘 알려드릴 수 있는 활용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주국립공원 서라벌 봉사단장 황호준입니다. 서라벌 자원봉사단은 신라 천년고로 경주국립공원 자원보존을 위해 2012년부터 국립공원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국내 유일 자원활동가 중심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매주 토요일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국립공원 지정 법정 주요 탐방로에서 자기 주도형 소그룹 단위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13년간 연인원 9,780명, 648회에 걸쳐 51,286시간의 봉사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서 또 국내 23개 국립공원 중에서 최초로 국립공원 산불 진화봉사단을 창단해서 인위적인 산불 발생을 억제하는 데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국립공원 내 자생식물을 식재하고 외래식물은 퇴치하는 등 건강한 생태계 보존 활동을 위해서 매주 남산을 오르내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황 부의사님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헌신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이분이야말로 이 상의 의미와 봉사의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하실 적임자라고 확신하면서 이 상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봉사단의 자기 주도적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전국 23개 국립공원 봉사단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행복한 국립공원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는 전국 국립공원 자원봉사 수준을 견인하는 단체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의료복지 체계가 참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각지대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에서
그렇게 소외된 자들을 우리가 좀 더 챙기고 보살펴서 우리가 그런 분들이 함께 더불어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조금 전문인들이 이렇게 모인 봉사단체입니다. 처음에 이제 한 개과로 시작을 했었어요. 한방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내과, 치과, 한방, 신경정신의학과, 임상병리, 물리치료까지 해서 대략 한 스태프는 한 50여 명이 되고요. 저는 의료의 진료와 교육과 상담을 담당하고 있고요. 한 분 한 분과의 다 만남이 다 소중한데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또한 필요한 이제 약품을 받고 참 좋아했던 기억들이 인상이 깊습니다. 환자와 의료진의 그 과별 이동 동선을 도와드리고 저혈당 쇼크 와서 현장에서 쓰러지신 분이 계셨었는데 뭐 전문가들 의료진 분들께서는 전혀 당황 없이 긴급하게 뭐 이렇게 바로 대처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보람되어지더라고요. 네. 이 통을 이제 우리가 냉장고라든가 냉동고에다 이렇게 넣어두려고 하는데 이 통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소견서와 또 최근에 지금 드시고 계시는 약에 대한 처방전을 우리가 여기다가 보관을 해두자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응급구조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에 가장 이 자료를 찾았을 때에 유익한 정보가 아닐까, 이 환자에 대한. 요즘 청소년들의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그다음에 뭐 자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어떤 부분들이 많이 취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정신과적인 치료를 병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글래핑장 같은 데서 좀 자연에서 그냥 우리가 대화식으로 할 수 있는, 정신과 진료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로 좀 만들어 가도록 저희가 좀 계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젊음의 에너지로 영덕이 다시 차오르고 있습니다.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영덕에 정착한 청춘들의 이야기 함께 만나볼까요?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영덕은 다시금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이곳 뚜벅이 마을이 있는데요.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드는 이곳에서 우리는 어떤 청춘들을 만나게 될까요? 영덕에 이런 공간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청년들의 생기가 느껴지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여기는 이 영덕군에 정착한 청년들이 일도 하고 그다음에 뭐 취미 활동도 하고 작업도 할 수 있게끔 군에서 지어준 그런 청년, 이름이 다오소 공간이에요. 네. 다오라고. 사람들이 다 와서 여기서 뭘 해도 뭐 노트북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진 청년 문화 공간입니다. 사실 저희 오늘은 영덕에 걷는 분들이 이곳에 있다 그래서 온 거거든요. 뚜벅이 마을. 네. 이 뚜벅이 마을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들어볼까요? 사실 이름만 들으면 이거 뭐 하는 마을이지라는 그래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뚜벅이 마을은 처음에 저희가 걷기라는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살자라고 해서 만든 이게 청년 마을이고요. 사실 이 걷기라는 키워드가 행위적인 어떤 진짜 걷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속도대로 좀 걸어보자 라는 그런 의미적인 것도 담긴 그런 마을입니다. 아무래도 자신만의 속도로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걷느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영덕이 그런 의미에서는 걷기로 참 좋아서 선택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제 여기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파랑길에 영덕 구간인 블루로드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트레킹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오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정착한 청년들은 다 블루로드가
한 번씩 다 걸어보고 이렇게 살고 있는. 지금까지 그러면은 몇 분 정도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매해 한 10명 정도 이렇게 정착을 해서 살아가고 있고, 사실 뭐 모두 다 정착을 해서 꾸준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와서 이제 실패도 경험한 친구도 있고요. 계속 꾸준히 살아보고 있는 친구들인데 지금도 한 20-30명 정도가 모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뚜벅이 마을의 트레킹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아예 영덕에 정착한 청년들도 꽤 많았습니다. 여기 지수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영덕에서 활동하고 거주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2년 반 좀 넘은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왔어요? 저는 일단 저희 뚜벅이 마을에서 하고 있는 뭐 프로그램에서 참여를 했다가 로컬에서 살아보는 게 좋아가지고 여기 있으면은 해볼 수 있는 게 더 많겠다 싶어가지고 로컬에서 같이 일하게 돼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덕의 블루로드라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걷기를 좋아하는 청년들이 모여 만든 국내 최초의 트레킹 청년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도시의 숨가쁜 삶 대신 느리지만 천천히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기를 선택한 청년들은 이곳에서 각자의 다양한 꿈들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흔히 어른들은 전빵 이러면 아마 이 공간이 좀 익숙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구석구석 청년들의 손길이 좀 정성스럽게 느껴져요.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은 여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뚜벅이 마을이 운영을 하는 이제 소품샵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희 뚜벅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제작한 굿즈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게 지역 주민 혹은 이제 외부에 있는 굿즈샵들에서 이러한 굿즈들을 가져와가지고 지역 주민들 혹은 여기 뚜벅이 마을을 방문하는 혹은 영덕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간 무인으로 소품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다방이 있던 자리였다는데요. 그런 곳에 청년들이 직접 셀프 리모델링을 해서 영덕을 찾은 사람들에게 추억을 선물하는 소품샵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볼거리도 많고 아기자기한 굿즈들도 많아서 저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영덕에서의 추억, 이렇게 담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1층은 소품샵이 있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걸으러 오는 또 네. 쉬러 오는 청년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도 2층에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여기 소품샵 2층에는 이제 게스트하우스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저희 이제 뚜벅이 마을 프로그램 숙소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혹은 이제 뭐 영덕군이나 영해면에 이제 블루로드 코스가 있잖아요. 그 코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중간 거점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킹을 좋아하는 청년들이 영덕을 찾았을 때 잠시 동안 머무는 게스트하우스. 새로운 만남, 새로운 낭만이 가득한 이 공간에서 도시를 떠나온 청년들은 영덕의 숨겨진 매력들을 하나씩 발견하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꿈을 새롭게 그려나갑니다. 이게 이제 기록이네요, 지금까지. 네, 저희 이제 뚜벅이 마을을 참가하신 2층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또 다 같이 지내니까 이 다 같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이라는 시간을 지냈는데 사실상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과 복닥복닥하게 이렇게 한 달 이상 지내는 게 많지는 않잖아요. 흔하지는 않은 경우인데 그런 점들이 되게 그 사람한테 혹은 방문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추억으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영덕에서 생활하면서 소소하지만 좀 마음이 깊게 다가가는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작지만 뭐 큰 행복 같은 거? 사실은 그런 것들은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에 문을 열면 바로 앞에 자연 경관이 펼쳐지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햇살도 엄청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산책을 하거나 혹은 여기 조금만 이제 뛰어가면 바로 바다니까 제가 또 운동을 좋아해서 러닝도 하고요. 그다음에 관어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가볍게 이제 좀 등산하기도 하고요. 그런 소소한 행복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할게 많이 기다려왔어. 너도 그랬을 거라 믿어. 오늘이 오길 매일. 청년이 영덕에 산다는 것 어떤 의미인가요? 낭만 그 자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낭만이라는 거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제 인생에서 제 삶에서 굳이 도시가 아닌 로컬을 선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부럽네요. 매일이 낭만이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매일 낭만은 아니지만 낭만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뚜벅뚜벅 함께 걷고 함께 꿈을 꾸는 청년들이 모여드는 곳. 영덕에서 써내려갈 청춘들의 이야기, 그 따뜻한 여정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우리네 삶이 녹아있는 골목길에는 터줏대감처럼 지켜온 골목 맛집들이 있습니다. 언제 찾아가도 반갑고 포근한 그곳. 오늘은 대전 월평 1동에서 만나봅니다. 내선 찬바람에 마음까지 헛헛해지는 연말입니다.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모임 많이 갖고 계시죠? 특히 대전 사시는 분들이라면 식당이 많기로 유명한 이 동네도 많이 찾으실 텐데요. 오늘 골목의 맛은 대전 서구 월평동에서 찾아봅니다. 가시죠. 저물어 가는 2024년, 고마운 사람들과 밥 한 끼 먹어야죠. 월평 1동 먹자골목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부님은 월평동에 생활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19살 때부터 왔으니까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월평동도 상당히 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월평동이 월평 1동, 2동, 3동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고 저희가 있는 여기는 월평 1동입니다. 월평 1동은 갑천역이랑 월평역이랑 두 가지를 끼고 이 한 동이 다 갖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발전이 많이 되면 될수록 더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평동은 또 이쪽으로 갑천이 쭉 흐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평 1동 주민분들이 나와서 산책하기에 굉장히 아름답고 저녁에 노을 질 때는 갑천 둔지 가보시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순천만이 따로 없습니다. 네,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건너편에 있는 도안동 사람들도 같이 산책할 수 있는,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둔지가 있습니다. 대전 도심을 유유히 흐르는 갑천, 대전의 허파와 같은 곳입니다. 자연습지가 자리하고 있어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동네 주민들의 자랑입니다. 저도 월평도 가끔씩 오는데 거의 먹으러 오거든요. 네, 이쪽을 보시면 반달마을이라는 마크가 있고 저기 상인의 마크가 있어서 보시면 고깃집부터 뭐 횟집, 뭐 오마카세까지 다양하게 다 즐길 수 있는 모든 양식과 중식이 다 있는 그런 거리가 형성되어 있고 또 이제 역 주변에 우리 월평역 주변에 통해서 또 거기도 이제 유스타 상회 같은 24시간 계속 고깃집을 하고 있는 그런 데도 있고 맛집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월평 1동 골목의 맛을 찾아 출발! 이 많은 식당 중에서 저의 선택은? 이 집 맞죠? 와, 여기 전부 다 굴박스네? 이야, 문 열었나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되나요? 예. 이 집이 점심시간 되면 사람들로 가서 산다고 해서 조금 일찍 왔어요. 예. 지금 이제 준비 중이신가 봐요? 예, 맞아요. 야, 향긋한 굴의 향기 어디서 온 애들이에요? 통영에서 수급된 굴이고요. 네. 당일 수급된 굴만 사용하고 도중에 이제 재료가 소진되면 조기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올라온 애들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신선한 굴을 바로 맛볼 수 있다니 기대 만발입니다. 뭘 먹어야 되나? 일단 굴 칼국수하고 굴전은 먹어줘야죠. 굴 전문점이라고 했으니까 굴전하고 굴무침도 있네. 그러면 굴무침까지 주문해 보겠습니다. 제철 굴로 만든 이 집의 대표 메뉴 굴 삼총사입니다. 무침과 전, 칼국수까지 출격 완료! 월평동에서 만난 굴목의 맛이 차려졌습니다. 굴 삼총사인데요. 먼저 굴 칼국수, 그것도 얼큰이 칼국수와 흰 칼국수가 있고요. 그리고 굴전도 또 맛을 봐야죠. 또 싱싱한 굴이기에 가능한 메뉴입니다. 굴 무침까지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바야흐로 굴의 계절, 식당 문이 열리자마자 손님들의 행복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굴 칼국수부터 맛을 볼 텐데요. 와, 굴 한번 보세요. 아니, 이렇게 굴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굴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거의 정량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보통 뭐 시중에 지금 김장철이라 봉지굴이 13개, 14개 들었는데 3,500원씩 하더라고요. 저희는 거의 한 7,000원 정도 지금 현재 김장철이라 7,000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철 음식은 보약 중에서도 보약이죠.
탱글탱글한 굴이 푸짐하게 들어간 굴칼국수. 굴 특유의 맛과 향이 물씬 느껴집니다. 뜨끈하면서도 시원한 국물 최고입니다. 너무 시원해. 담백하면서도 시원한 맛, 그리고 또 굴의 향기가 이 안에 잘 배어 있고요. 그런데 굴만 가지고 육수를 낸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육수는 아침에 출근해서 망에다가 파하고 물을 손질해서 넣고 북어, 그다음에 멸치를 볶아서 그다음에 보리새우하고 표고버섯 말린 거하고 다시마하고 넣고 저희만의 특제 다른 걸 넣고 육수를 내고 있습니다. 면이 간격이 균일한 게, 자, 이거는 직접 이제 예전에 했던 것처럼 홍두깨를 밀어서 칼로 썬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한번 어떤 맛인지 맛을 볼게요. 호로로 칼국수 면발. 선 칼국수는 아닌 것 같은데 쫄깃한 식감이 살아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크기가 균일한 게 예전처럼 홍두깨를 밀어서 칼로 썬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상당히 쫄깃하고 맛있습니다. 그럼 면을 어디서 뽑은 거지? 유통되는 걸 하다 보면은 면의 식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면의 식감을 더 살리기 위해서 직접 면을 배워와서 직접 면을 뽑고 있습니다. 생면 넣고 팔팔 끓여낸 굴칼국수. 식감도 맛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많은지 굴이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근데 굴의 향이 너무 강해도 혹시 칼국수의 맛을 해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칼국수 기본적인 그 칼국수 맛에 굴의 향기만 더해졌고 또 굴의 식감만 더해져서 더 훨씬 더 이제 풍성해진 맛, 그런 맛입니다. 과하진 않아요. 근데 굴의 양은 과하네. 굴은 정말 많아요. 와. 이번엔 빛깔부터 칼칼한 얼큰이 굴칼국수를 먹어볼까요? 비주얼상으로는 칼국수보다는 조금 이제 짬뽕의 느낌이 있어요. 자,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국물부터. 매콤한 국물 한 모금에 감탄사 발사. 굴특유의 시원한 풍미가 제대로입니다. 신기하네. 국물도 짬뽕 느낌이 좀 있고요. 대전에 또 많은 얼큰이 칼국수 있고 또 공주 지역에도 빨간 칼국수도 많이 있잖아요. 그 맛들과는 조금 더 다르고, 자, 이 칼칼한 맛 뒤에 마지막에 좀 달콤하면서도 뭔가 좀 감싸주는 그런 맛이 있는데 아마 그게 굴이 들어가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시원한 굴이 푸짐하게 들어간 얼큰이 칼국수. 매콤한 양념과도 찰떡궁합입니다. 쫄깃한 면발을 호로록 먹다 보면 어느새 땀이 쫙 흐르는데요. 문 밖의 겨울추위가 저만치 물러납니다. 맵기 정도는 고추 5개로 표시를 하면 한 3개에서 3개 반 정도, 그 정도예요. 매운 라면과 비슷한 정도이고요. 하지만 굴이 들어가니까 또 맛은 확실히 달라지네요. 얼큰이 칼국수 안에도 굴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제철이라고 해도 요즘에 김장철이라서 굴값이 비쌀 텐데 괜찮나요? 아무래도 수지타산이 너무 안 맞고 있어요. 그래서 면도 직접 뽑는 이유가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뭐 손해를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면을 단가를 어느 정도 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면으로 단가를 좀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굴칼국수가. 그래서 대전에 굴칼국수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굴이 풍덩 들어있는 굴칼국수. 이 집에서는 정말 굴을 원 없이 먹을 수 있는데요. 취향에 따라 2가지 칼국수를 골라 먹을 수 있습니다. 둘 다 맛있어요. 각자 이제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얼큰이 칼국수는 칼칼하고 또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짬뽕 맛과 조금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칼국수 깔끔하고 담백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하얀 굴 칼국수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매력 있어요. 이번에는 굴전 맛을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붙여낸 게 아니라 한 3-4개를 같이 달걀 옷을 입혀서 붙였네요. 기름에 붙이고 튀겨내면 맛이 없을 수가 없지만 또 굴전은 다르거든요. 겉바삭 속촉촉 굴전.
겨울철 별미 중의 별미입니다. 고소한 기름 맛에 한 번, 시원한 굴 맛에 또 한 번, 절로 미소가 피어납니다. 초간장에 살짝 찍어 한 입, 육즙이 팡팡 터지는데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겠지요. 그 특유의 그 식감들을 잘 살려냈고 달걀옷을 입혔을 때 자칫 잘못하다가는 비릴 수가 있잖아요. 전혀 그런 거 없고 안에 무슨 또 튀김옷을 좀 입힌 것 같아요. 맛이 다르네요. 매서운 겨울 추위를 녹여주는 겨울별미 굴 삼총사. 맛은 물론 건강까지 다잡은 굴요리 삼총사 강력 추천합니다. 다들 칼국수에 대한 추억들이 있으시잖아요. 저 역시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셨던 그 칼국수의 맛 기억나는데요. 거기에 제철만한 굴까지 더해져서 더욱더 풍성하고 풍부한 월평동 골목의 맛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맛 궁금하시면 걸음해보시죠. 대전의 젖줄 갑천을 품은 월평 일동. 수많은 맛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철 맞은 굴 듬뿍, 시원 칼칼한 굴 칼국수에 최고의 고소함을 자랑하는 굴전까지. 찬바람 구는 겨울, 제철 굴의 매력에 함께 빠져보시죠. 시간이 있을 땐 돈이 없고 돈이 있을 땐 시간이 없고 아니 여행이 뭐 별건가? 시간이 없다고 여행을 포기할 필요는 없죠. 바쁜 일상 속 떠날 수 없는 아쉬움을 달래줄 특별한 방법.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행을 가지 않아도 여행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곳들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실까요? 이곳은 서귀포 상효동에 있는 한 카페인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곳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이곳이 과연 제주인지 미국인지 미국 서부 개척 시대로 시간 여행을 온 것과 같은 기분인데요. 추운 날씨에도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벽난로부터 지금 이 시기에 빠질 수 없는 크리스마스 트리까지 도심의 바쁜 일상을 벗어나고 싶을 때 이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처음에 딱 들어오자마자 진짜 이국적인 냄새가 막 풀풀 풍겼거든요.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는 사실 제가 워낙 미국 그 빈티지, 뭐 웨스턴 이런 걸 좋아해서 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준 곳이에요. 네. 지금 여기 분위기도 분위기인데 또 사장님 수염 보니까 미국에 온 것 같아요. 이건 혹시 아메리칸 스타일로 맞추신 건가요, 컨셉? 그거보다는 뭐 게을러서? 게을러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여기 와 곳곳을 채운 빈티지 소품들 보이시나요? 카우보이 모자부터 올드한 가죽 부츠, 심지어 오래된 가구와 장식품까지 한눈에 봐도 서부 감성이 물씬 풍기죠? 제가 오랫동안 여행하면서 모았던 물건들이에요. 제가 직접 새 물건도 있고 이제 남이 쓰던 물건도 약간 빈티지 앤틱도 있는데 그래서 여행하면서 하나둘씩 모은 게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20몇 년 동안 여행하면서 다 모은 것들입니다. 판매하는 물건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요. 사실 판매하는 물건조차 제가 입었던 거거나 아니면 제가 어디서 구해왔던 것들. 진짜 빈티지네요. 네네네네. 그래서 전부 다 물건들은 사실 뭐 디스플레이용으로 쓴 건 아니고 실사용을 했었던 물건들이에요. 서부하면 카우보이 모자가 먼저 생각나듯 카우보이 하면 또 이 모자를 빼놓을 수 없겠죠? 여기는 카우보이 모자가 만들어지는 공간인데요. 날렵한 디자인부터 동글동글한 디자인까지 개인의 취향에 맞춰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원하는 재질이나 색깔이나 모양 그리고 뭐 여기 있는 뭐 장식 같은 것처럼 직접 모든 걸 다 만들고 있거든요. 해외에서만 팔고 국내에 잘 안 팔거든요. 그런 써보면 맞지가 않아요, 사이즈가. 근데 여기는 직접 맞춰주니까 자기가 원하는 최애 모자를 만들 수 있는 곳이에요.
영화 속 주인공이 되고 싶다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나에게 딱 어울리는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가죽 재킷을 입고 이곳을 거니는 것만으로도 서부 여행의 주인공이 된 것 같거든요. 여기가 제주인가 미국인가? 미국의 크리스마스 하면 상징적인 음식이 바로 칠면조인데요. 지금 이 시즌에 미국의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이곳에서 칠면조 요리 안 먹어볼 수 없겠죠. 또 갖은 채소와 소고기를 오랫동안 끓인 스튜가 빵 속에 쏙. 이 가간멜 스튜는 이곳만의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는데요. 이 음식들의 맛은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직접 먹어봤습니다. 뭐 비리거나 그러지 않고 솔직히 한국에서 칠면조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전 칠면조도 칠면조지만 이 아낌없이 재료가 팍팍 들어간 스튜 맛이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했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고기가 진짜 부드럽고 저는 그냥 차를 타고 왔을 뿐인데 진짜 어디 미국 산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손님들이 왔을 때 좀 특별한 경험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만에 느낄 수 있는 정말 손때가 묻어서 정말 우리한테 정말 가깝게 느껴지고 색다르고 정다운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오실 때마다 아마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이 또 준비될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시간을 두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도 다음에 한 번 더 꼭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요. 진짜 1년 내내 안 올 수 있는데 크리스마스 좀 즐기고 싶어요. 이번에는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즐기러 떠나볼까요? 꿈과 환상이 가득한 크리스마스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반짝이는 트리와 조명, 그리고 구석구석 놓인 선물 상자까지 마치 동화 속 산타 마을로 놀러 온 것만 같은데요. 365일 내내 크리스마스를 꿈꾸게 만드는 마법 같은 공간입니다. 사장님, 여기 정말 낭만 있어요. 보기만 해도. 어떻게 이렇게 멋진 컨셉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손님들도 크리스마스 하면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컨셉을 정하게 됐죠. 그러면 여기는 사계절 내내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네, 맞아요. 사장님, 제가 오늘 또 혼자 와서 여기는 무조건 사진을 남겨야 되는 곳이잖아요. 혹시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럼요. 저희 와이프가 사진 작가고 전문가니까 네. 한번 같이 찍어보시죠. 그래요? 갑시다. 인생 사진을 남기고 싶은 분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전서영 사진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여행을 떠나도 남는 건 사진뿐이라고 하잖아요.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사진을 남길 수 있는데요.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인생샷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로 나가면 더욱 특별한 스튜디오가 펼쳐지는데요.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꾸며진 올드카들. 이 모든 공간이 포토존으로 변신했습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커플끼리, 아니면 저처럼 혼자 가셔서 즐겨도 좋아요. 365일 펼쳐지는 크리스마스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사진 컨셉으로 찍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 멋진 컨셉을 만드시게 된 거예요? 저희가 원래 이제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근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니까 실내가 반려동물이랑 아이들이랑 오시는 분들이 좀 더 자유롭게 사진을 찍게 하고 싶어서 이런 공간을 만들게 되었어요. 작은 크리스마스 요정이 꾸며놓은 듯 아늑하고 포근한 분위기로 가득한 공간. 마치 동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따뜻한 벽난로 조명과 반짝이는 트리 장식, 그리고 분위기를 더해주는 크리스마스 소품들 덕분에 시간이 멈춘 듯한 평온함이 가득합니다.
여기는 진짜 제가 여기서 자고 싶을 정도, 살고 싶을 정도인데 여기는 어떤 컨셉이에요? 약간 캠핑이랑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같이 접목해서 만들었어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하는데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곳은 음료도 평범함을 거부합니다. 산타 할아버지 수염이 떠오르는 산타 수염 커피에서부터 크리스마스의 낭만이 가득 담긴 크리스마스 뱅쇼, 그리고 솜사탕으로 만든 눈사람 커피까지. 눈으로 보기엔 마냥 예쁜 이 음료들 맛은 과연 어떨까요? 맛있어요. 생각보다 달지 않아요. 네. 그래서 달달한 커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부담 없고 눈으로도 즐기고 입으로도 맛보고, 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뜯어먹는 재미도 있겠어요. 맞아요. 어머니 아버님들 시키고서 솜사탕은 아이들 주고 이제 본인들은 커피 드시고 엄마 아빠는 커피 먹고 애기들은 솜사탕 먹고. 사계절 내내 크리스마스를 만날 수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산타를 만나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제주 안에서 떠나본 나만의 여행 어떠셨나요? 여행을 떠나기 어려운 순간, 이런 특별한 공간들에서 여유와 설렘을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